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는 인간 거북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면서 경험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자전거를 새로 시작하는 초보 라이딩이거나 또는 중장거리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행에 필요한 자전거 장비와 교체, 부속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전거 관련 장비인데요. 제가 장비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헬멧입니다. 헬멧은 우리가 자전거를 타지 않고 보는 입장에서는 자전거가 별로 빠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자전거를 막상 한 25km 내로 타다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제동을 하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은 머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헬멧을 가장 강조하고 싶은데요. 제가 쓴 헬멧은 국산 오토바이 전문사에서 만든 국산 헬멧입니다. 이 가격은 한 10만원 내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좀 싼 거 하더라도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나 속도감 있는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고급형 헬멧을 착용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 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입은 옷은 중저가형입니다. 저도 자전거 초보 때는 남들을 의식해서 그런지 고급형을 입어봤는데요.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이 자전거 의류는 한 번 입으면 빨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급형 또 비싼 장비를 입게 되면 한 서너 번, 대여섯 번 빠르면 이 기능성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굳이 비싼 자전거 의류보다는 저는 중저가 의류를 입고요. 몇 번 빨았다가 해가 바뀌면 다시 교체하는 방식으로 저지를 입고 있습니다. 또 제가 끼고 있는 장갑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 장갑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장갑은 이 손등이 오랫동안 자외선으로부터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손등에 오랜 동안 자외선이 노출되면 새카맣게 변하고 또 노화 현상이 많이 돼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장갑을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가 낀 장갑 같은 경우는 한 2만원 정도인데요.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이 장갑이 주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보면 패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드가 이 손목에서 오는 충격을 상당히 완화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넘어졌을 때 손바닥의 찰과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속도를 내거나 또 오랜 동안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 장갑을 끼고 하면 앞바퀴에서 전달되는 어떤 충격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장갑을 착용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집 근처 여행한다면 그냥 구매한 상태에서 라이딩을 하셔도 어려움이 없을 텐데, 저처럼 한 번 나가면 50km에서 한 7, 80km 자전거를 라이딩 한다면 처음에 구매하실 때 그 장비로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중장거리 여행을 위해서 교체하면 보다 안전하고 또 편리하게 라이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체 부속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장입니다. 제가 낀 안장은 10만원에서 한 15만원짜리 되는데요. 이 안장은 장거리 여행 시 저같이 오래 한 사람도 가끔은 안장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안장통은 정말 겪어보신 분 알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통증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장은 반드시 좋은 걸로 좀 교체하셔라 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 안장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안장에 보면 빵이 있습니다. 이 빵의 한 가운데에 이 엉치뼈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살포시 올라가서 라이딩을 해야 안장통이 방지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푹신거리면 안장통이 바로기 때문에 좀 단단하고, 또 가급적이면 엉덩이 부분이 조금 넓은 것을 해서 타면 우리 중년들 또 중장거리 여행 시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부속품은 요 핸들 그립입니다. 통상 자전거가 나오면 이런 원통형 핸들 그립이 나오는데요. 이 핸들 그립은 이 통증을 단지 요 일정 부분에 충격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 일정 부분에서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낀 이 날개형 핸들 그립은 이 충격이 받는 부분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이 충돌을 넓은 부분에 전달하기 때문에 충돌이 완화되고요. 두 번째는 핸들이 이 라운딩을 하다 보면 이 핸들이 되게 꺾여서 이 손목 부분에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날개형은 꺾이지 않도록 핸들이 쭉
필 수 있도록 이걸 방지해 주기 때문에 이 꺾여서 오는 통증을 완화시키고, 또 세 번째는 이 날개형 옆에 붙은 또 그립이 있는데, 이런 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 자세를 한 자세에서 두 자세로 이렇게 교체하면서 라이딩을 한다면 이 바퀴에서 전달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세를 변형할 수 있는 핸들 그립으로 교체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다음은 라이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낮에 자전거 타기보다는요, 오후에 또는 밤에 라이딩을 즐깁니다. 물론 한강변을 달릴 때는 뭐 가로등도 있고 환하기 때문에 이 라이트의 중요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요. 좀 한적한 길, 좀 껌껌한 길에는 이 라이트가 밝아야 되기 때문에 LED 전구가 달린 아주 밝은 전구로 교체하신다면 야간 라우딩 할 때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는 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처럼 장거리 여행을 떠나게 되면 펑크는 감수하고 떠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펑크는 1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타이어를 펑크 방지용 타이어가 있습니다. 펑크 방지용 타이어로 장거리 여행 시 교체를 한다면 펑크를 한 50%는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100%는 줄일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펑크를 한 50%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펑크 방지용 타이어로 바꿀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저는 지방으로도 이 자전거를 가지고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그럴 때 이 자전거를 차에 실을 때 기스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발판을 접이식 발판으로 교체했습니다. 이렇게 접으면 차지하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자동차 뒷자리에 넣을 때도 편하고, 또 트렁크에 눕혀서 넣을 때도 눕히면 이게 툭 튀어나와서 그 뒷자리 그 가죽에 손상을 주게 되는데, 이렇게 접은다면 이게 별로 차지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뒷자리 그 트렁크 가죽에 손상을 줄 염려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탈 때는 펴서 타고, 또 자동차에 실을 때는 당겨서 접는다면 씻기도 편하고 자전거 가죽에 훼손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접이용 발판으로 바꿔주시면 편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가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는 저도 가방을 부착시키지 않고 저의 어깨에 메고 탔습니다. 뭐 젊은 사람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저처럼 중년들은 어깨에 통증이 많이 오고 손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자전거에 부착형 가방을 장착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속에는 저 같은 경우는 물도 넣고, 또 무리주도 넣고, 뭐 선크림도 넣고, 또 간식거리도 많이 넣습니다. 그 중에서 항상 이 펌프를 넣고 다니는데요. 대부분 자전거 펌프는 실펌프이기 때문에요. 이 펌프로 한 번만 채우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그냥 라이딩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얘기인데, 가평에서 춘천 중간에 이 자전거 바람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를 끌고 1시간 정도 그 가평으로 다시 돌아와서 벙커를 태운 적이 있는데, 자전거가 전기 자전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걸 1시간 자전거를 끌고 갈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작년에 바로 돌아오자마자 이 전동형 펌프를 구입해서 이 가방에 항상 갖고 다니고 있는데요. 물론 이 펌프를 갖고 나서는 펑크는 안 났습니다만은, 계절이 바뀌거나 공기압이 바뀌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다름을 좀 뺄 수도 있고, 또 이걸로 보충할 수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 오랫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전거 라이딩에 필요한 장비와 또 중장거리 여행 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타기 위해서 교체가 필요한 부속품에 대해서 설명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